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염을 못 깎았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예, 주식은 우리가 이제 회계 기준을 따라야 되잖아요. 세 가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다 되시면 되는데, 오늘은 프리캐시플로우, 특히 이제 버핏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제가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깨져갖고 이렇게 부러졌어요. 중국산은 다르네요. 여기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가 좀 이상하네요. 손익계산서는 그겁니다. 1년 동안의 발생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제가 이익의 질이 있다라는 걸로 찍어놓은 동영상 꼭 보세요. 이익의 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어찌됐든 손익계산서가 쌓이면 1년치가 계속 쌓이면 돈을 벌고 그 벌에서 유보금으로 남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차대조표에 반영이 되고, 손익계산서는 1년, 대차대조표는 지금까지의 성적표. 계속 흑자나는 기업은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겠죠. 또는 뭐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나. 그러나 주식은 현금 흐름에 1대1로 우리가 된다는 게 가장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되게 영업이 잘 되는데 현금 흐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외상 거래를 많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들, 미수금이 많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도 있죠. 매출 채권이 많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는 발생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익의 질상, 한마디로 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핏 형님의 현금 흐름 계산, 프리캐시 플로우가 있는데, 버핏 형님이 보는 프리캐시 플로우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면은 세 가지죠. 영업 활동으로 의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투자와 재무를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의한 현금 흐름으로 그걸로 투자를 하고, 그 재무 활동이라는 건 결국은 배당을 한다든가 바이백, 즉 주식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볼 때 영업 활동으로 의한 현금 흐름에서 단기 순이익, 그리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그거를 더해주고 운전 자본의 증감을 더하거나 빼주고, 그럼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오고, 거기서 카펙스를 빼준다. 되게 중요합니다. 요것만 딱 외우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연도 못 갖고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조금 이상하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본격적으로 버핏 형님의 적정 주가 구하기 전에 버핏 형님의 정신세계,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만은 주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촐랑거리는 사람. 물론 이제 주식이 떨어지는 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내가 사고 반토막은 흔합니다. 그때 참을 수 있느냐. 물론 분석을 해야죠. 정말 이 사업이 문제가 없다면 버텨야 됩니다. 또는 더 살 수 있는 배짱이 있느냐. 촐랑거리고 뭐 떨어져 10% 하면 징징 짜고 그런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몽키 워커라는 분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녹화시켜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신무장을 하고 본격적인 버핏 형님의 프리캐시플로우가 버핏 형님께서 가장 정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s your stock goes down, you shouldn't own a stock at all. If you buy your house at $20,000 and somebody comes along next day and says, I'll pay you 15, you don't sell it because the quote's 15. You look at the house or whatever it may be. Some people are not actually emotionally or psychologically fit to own stocks, but I think they're
more of them would be if you get educated on what you're really buying, which is part of a business. And the longer you hold stocks, the less risky they become. Whereas the longer the maturity of a bond, the more risky it becomes. I've been teaching since I was 21. I taught my first class on investments, and I had a class last week with 11 schools, 220 students, and some of them get it and some of them don't. People would rather gamble. I mean, the idea that you can double your money in 6 months, that's just going to, it's why people go to the races, why they go to Vegas, whatever it may be. They even know the odds are against them, and they still do it. I mean, it's a strong instinct to want to get rich fast, and I don't know how to do it. If you're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염을 못 깎았습니다. 오늘은 그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주식은 우리가 이제 회계 기준을 따라야 되잖아요. 세 가지. 그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다 되시면 되는데, 오늘은 프리캐시플로우, 특히 이제 버핏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제가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깨져갖고 이렇게 부러졌어요. 중국 사람은 다르네요. 여기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가 좀 이상하네요. 그 손익계산서는 그겁니다. 그 1년 동안의 그 발생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제가 이익의 질이 있다라는 걸로 찍어놓은 동영상 꼭 보세요. 이익의 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어찌됐든 손익계산서가 쌓이면 1년치가 계속 쌓이면 돈을 벌고 그 벌에서 유보금으로 남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차대조표에 반영이 되고, 그 손익계산서는 1년, 대차대조표는 지금까지의 성적표. 계속 흑자나는 기업은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겠죠. 또는 뭐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나. 그러나 주식은 현금 흐름에 1대1로 우리가 된다는 게 가장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되게 영업이 잘 되는데 현금 흐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외상 거래를 많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들, 미수금이 많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도 있죠. 매출 채권이 많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는 발생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익의 질상, 한마디로 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핏 형님의 현금 흐름 계산, 프리캐시 플로우가 있는데, 버핏 형님이 보는 프리캐시 플로우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세 가지죠. 영업 활동으로 의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투자와 재무를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의한 현금 흐름으로 그걸로 투자를 하고, 그 재무 활동이라는 건 결국은 배당을 한다든가 바이백, 즉 주식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볼 때 영업 활동으로 의한 현금 흐름에서 단기 순이익, 그리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그거를 더해주고 운전 자본의 증감을 더하거나 빼주고, 그럼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오고, 거기서 카펙스를 빼준다.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만 딱 외우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연도 못 갖고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조금 이상하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본격적으로 버핏 형님의 그 주가, 적정 주가 구하기 전에 버핏 형님의 그 정신세계,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만은 주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촐랑거리는 사람. 물론 이제 주식이 떨어지는 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내가 사고 반토막은 흔합니다. 그때 참을 수 있느냐. 물론 분석을 해야죠. 정말 이게 이 사업이 문제가 없다면 버텨야 됩니다. 또는 더 살 수 있는 배짱이 있느냐. 촐랑거리고 뭐 떨어져 10% 하면 징징 짜고 그런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몽키 워커라는 분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녹화시켜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신무장을 하고 본격적인 버핏 형님의 그 프리캐시플로우가 버핏 형님께서 가장 정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s your stock goes down, you shouldn't own a stock at all. If you buy your house at $20,000 and somebody comes along next day and says, I'll pay you 15, you don't sell it because the quote's 15. You look at the house or whatever it may be. Some people are not actually emotionally or psychologically fit to own stocks, but I think more of them would be if you get educated on what you're really buying, which is part of a business. And the longer you hold stocks, the less risky they become, whereas the longer the maturity of a bond, the more risky it becomes. I've been teaching since I was 21. I taught my first class on investments, and I had a class last week with 11 schools, 220 students, and some of them get it and some of them don't. People would rather gamble. I mean, the idea that you can double your money in 6 months, that's just going to, it's why people go to the races, why they go to Vegas, whatever it may be. They even know the odds are against them, and they still do it. I mean, it's a strong instinct to want to get rich fast, and I don't know how to do it.